그 다음에 출제 문제가 개측 시기, 측정 기간 및 개측 빈도. 이건 암기 사항이죠. 이것은 터널 시방서 또는 터널 설계 관련 지침서 등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측기 설치 시기. 지금 설치 시기는 출제 지문에 뜨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개측의 설치 시기, 측정 기간, 측정 빈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같이 해놓으셔야 돼요. 측정 빈도, 측정 기간은 터널 굴착에 따른 지반 및 지보제의 거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인버터 굴착 및 라이닝 타설 시기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런 터널이 있으면 이렇게 발발하고 이 정도 이렇게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인버터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버터를 굴착해서 이러한 인버터 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인버터 콘크리트를 치고 난 다음에 물론 방수 공사 이런 걸 다 하고 난 상태에서 라이닝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합니다. 그래서 인버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집안 정리, 굴착 시기하고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시기 등을 고려해서 개측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측의 시기, 막장 도달 전 충분히 빠르게 실시한다. 초기치가 중요하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집안이 있으면 여기에 터널을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여기가 터널 막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 막장 통상 한 1.5m씩 발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막장 도달하기 전에 이 주변에 했던 이 뒤쪽에 이 구역에 대한 개측을 확실히 해라. 이 막장이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빠르게 실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측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측 결과를 가지고 다음 막장 발파를 할 때 고려하면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개측을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측정 기간, 개측기 설치 후부터 변이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 단 변이가 수렴되었다가 판단되는 경우에도 최소 30일 동안은 변이 수렴 상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터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터널 안방공학 본 강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터널은 이렇습니다. 이런 집안에 있으면은 어떤 굴착을 하기 전에 터널 속에 있는 또는 집안 속에 있는 한 흙의 안반의 엘리먼트 한 요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요소는 E로부터 P라는 지압을 받고 있고 이렇게 옆에서는 Q라는 측압을 받습니다. 물론 이 방향도 역시 Q라는 측압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Q 값은 어떤 개수를 곱해주는데 어디에다가 수직의 압력인 지압에다가 개수를 곱해줍니다. 이게 Q 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터널을 굴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널을 굴착을 하니까 이렇게 터널을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할 때 이 터널 주변 집안을 해석을 할 때 이때 이 안반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아니 안반은 원래 치석 물질이지만은 해석의 편의상 탄성 거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성 거동을 한다. 그리고 이 수직의 압력 지압하고 수평의 압력 측압이 당연히 다릅니다. 보통 이 K 값은 지하 1000m 정도 내려가면은 K 값이 1 정도 됩니다. 근데 지상에 올라오면 올수록 K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표면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게 3이 되면 어떻습니까? Q 값이 통상 P 값보다 큽니다. 자, 그렇지만은 해석의 편의상 Q 값하고 P 값이 같다. 즉 K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방향도 P가 작용하고 이 방향도 P가 작용해서 이때 이 P를 우리는 PO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이것을 1차 지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만들어진 이 지압을, 땅속의 원래의 지압을 1차 지압이다. 프라이머리 스트레스, 원지압, 원래의 지압, 1차 지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터널을 발파해서 이렇게 발파를 하고 나면은
공기를 만나는데 자유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던 압력들이 원래 굴착하기 전에 이 압력들을 우리는 PO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공기를 딱 만나면서 이 공기는 압력을 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상부에는 압력이 전달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면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압대. 압력이 면제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릴리브드, RELIEVED, 릴리브드 도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응력 도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면압대 경계면을 따라가면서 이 P라는 응력들이 이렇게 흘러간다. 흘러가면서 이 벽체 주변에서는 원래 PO가 이 PO만큼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압대를 다른 말로 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TROMPETER 트럼피터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면압대 설은 트럼피터, 해커 등 몇 분의 학자가 어떤 설을 펴냈는데 이 트럼피터 존, 트럼피터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굴착벽면은 2배만큼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2배만큼 커지면서 이 터널은 안쪽으로 이렇게 내부 방향으로 델타 R이라는 어떤 내공으로 변이가 이렇게 생기고 바깥쪽으로는 이 안반이 약하면은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처음에 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영역까지 이한 영역이 발생을 하고 이 이한 영역을 소속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속 상태로 변하는 영역이 있다. 근데 주변의 안반이 충분히 강하다면은 안반의 어떤 강도가 충분히 크면은 더 이상 이한 영역이 발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공으로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멈춰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이 수렴 상태. 이때 이 주변의 영역은 처음의 PO보다는 다르겠죠. 이때 주변의 영역을 우리는 2차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이가 수렴하지 않으면은 이 수렴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재반 행위들이 뭔가 하면은 자, 굴착을 하고 나서 이 주변에다가 쇼크루트를 뿌려주고 락볼트를 타설하고 강지부를 이렇게 시공함으로 해서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조지부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보조지부제를 시공함으로 해서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수렴 상태로 유지가 되어줍니다. 또는 굴착하기 전에 안반을 미리 보강을 하죠. 약액주입, 강간, 다단그라팅, 포화폴링 그것을 우리는 보조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굴착 전에는 보조공법, 굴착 전에는 보조공법, 굴착 후에는 보조지부제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해서 터널을 보강하면은 더 이상 터널은 내공으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수렴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측정 기간은 이러한 변이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고 변이가 수렴되었다고 계측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변이 수렴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측 이야기이지만은 바툼 터널의 어떤 터널 주변의 안반공학 이걸 터널 주변 지중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널을 굴착했을 때 터널 굴착면 주변의 땅속의 응력, 지중응력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흙과 관계되는 것은 전단 강도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터널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안반공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런 계측도 이해가 됩니다. 계측을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결국은 터널에서 1차 응력 상태에서 빨빨을 뻥 하면은 응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공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벽체 안쪽으로는 소속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터널은 붕괴가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굴착 전에는 보조공법으로 안반을 보강하고 굴착 후에는 보조지부제로서 터널을 보강해 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변이가 되지 않고 수렴이 됩니다.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을 한다. 그래서 계측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공하고 설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계측 결과를 가지고 다음 막장에 반영을 하거나 다음 유사한 터널 설계에
반영하는 거, 피드백 시킨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시공이 된다. 이게 계측의 목적이죠. 그래서 계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툼 터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이 계측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제가 답안에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문구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측정 빈도. 요거는 시방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터널 시방서 이런 곳에 보면은 다 나와 있고요. 이 터널 관련 시방서는 국토부 시방서도 종료하지만은 서울 지하철 관련 시방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러한 국토부의 어떤 터널 시방서를 내려받거나 또는 서울 지하철 쪽에 보시면은 이런 터널 관련 시방서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터널 계측 단면도 보셨죠? 그 계측 단면 뒤에 지표나 지중치마 측정, 지표 및 지중치마 측정, 요거는 막정면 이격 거리, 굴진 속도, 집안 및 집어지의 거동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계측 결과에 따라서 다음을 표준으로 조정을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은 흙이고 여기에 터널을 이렇게 굴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SL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프링 라인. 스프라인 위를 상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밑을 하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할 굴착할 때는 이렇게 상반이 먼저 굴착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 막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반은 뒤에 따라갑니다. 여기 뭡니까? 벤치죠. 벤치. 이 벤치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롱벤치, 숏벤치, 미니벤치, 멀티벤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장 전방 3D 직경의 3배나 또 막장 전방 2D 직경의 2배 구간은 2일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한다. 여기서 요게 막장 전방입니다. 막장 전방. 요게 직경 D죠. 막장 전방으로 직경의 3배나 또는 2배 정도 되는 구간. 막장 전방으로 직경 3배나 2배 되는 구간. 그러면 여기서 지표 치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계측기를 매수를 했겠죠. 그 다음에 막장 전방 2D에서 막장 후방 1D 구간. 막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뭐 2D다. 이 뒤쪽이 뭐 1D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막장 전방 2D에서 막장 후방 1D 구간에는 1일 1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막장 후방으로 직경의 1배나 3배 되는 구간에는 2일에 걸쳐서 1회 정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D 구간부터 어떻습니까? 변이가 수렴될 때까지는 3일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지표나 지중치마 계측기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것이 막장이에요. 이게 막장 전방이고 막장 후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공변이, 앞에서 우리가 계측 단면도 보셨죠. 내공변이 측정. 터널 내부로 변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측정 빈도는 다음 표처럼 한다. 변이 속도 또는 막장면 이격 거리에 근거해서 결정하되 변이 양상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 이건 터널 설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측정 빈도, 변이 속도, 막장으로부터의 거리, 막장면 이격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고. 자, 측정 빈도. 하루에 2번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변이 속도가 하루에 10mm 이상 될 때, 막장으로부터 0에서 1, 2.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널이 이렇게 굴진이 되면은 요것이 막장이죠. 막장. 그래서 막장 0에서 1D까지, 0에서 1D까지 요거는 하루에 2번 정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D에서
1D에서 2D까지. 이때 변이 속도가 하루에 10 내지 5mm 정도 되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2D에서 어디까지? 수렴 후 30일까지 했죠. 변이가 수렴되어서 최소 30일 동안은 측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30일까지는 이때 변이 속도는 하루에 1mm 이하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한다. 요게 내공 변이 및 첨단 치마. 우리가 그제 계측 단면대에서 이런 거 있었죠. 여기에 첨단 치마계가 있고 내공 변이기는 이렇게 수평 내공 변이, 대각선 내공 변이 이렇게 있었죠. 요거. 그다음 세 번째, 지중 변이라든가 락볼트 충력이라든가 쇼크 응력 측정은 동일 단면에 설치된 내공 변이 및 첨단 치마 계측기의 측정 빈도가 똑같다. 요건 결국 뭡니까? 이 계측 빈도하고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내공 변이 및 첨단 치마 계측기의 측정 빈도가 똑같다. 그래서 요 빈도가 똑같이 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